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세계사 속 경제사라는 김동욱 기자님, 한국경제 분이시죠. 일본에 가셨는데 그분이 쓴 글 읽어보겠습니다. 드라크마는 유로화 등장으로 사라질 때까지 수천 년간 통용된 그리스 화폐 단위로 한 손 가득히란 뜻으로 쇠꼬챙이 6가닥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고대 오리엔트 세계에선 오랫동안 은이 주요 가치 척도 및 교환 수단으로 가능했다. 아나톨리아 고원 주요 광산에서 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은이 산출됐고 국제교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됐다. 은은 주조된 단위에 따라 계산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중량을 따라 계산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중에선 주화가 아닌 은괴를 무게를 달아 사용했고 각 상황마다 금속의 가치는 천칭에 달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의를 지평하는 법규에도 은의 무게를 통한 지불 방식이 명문화됐다. 기원전 2세기 메소포타미아 에슈눈나 법전에 다른 사람의 코를 물었을 때는 은 1미나의 벌금이, 뺨을 때렸을 때는 10세켈의 벌금이 부과됐다는 식이다. 반면 앤토니 앤드류스 옥스퍼드대 교수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기원전 7세기경 표준화된 철로 된 물건이죠. 교환 목적에 사용했고 철물의 대표 주자는 바로 쇠꼬챙이였다. 이 같은 철물을 사용한 명칭은 화폐 명칭으로 이어졌다. 오볼로스라는 작은 은화를 가리킨 단위는 한 가닥의 쇠꼬챙이에서 유래했고 드라크마는 6가닥의 쇠꼬챙이에서 나왔다. 이후 등장한 주요 화폐 단위들도 대부분 귀금속의 무게를 재는 단위에서 유래된 것이 많다. 영국의 파운드와 발음과 철자가 똑같은 무게 단위 파운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독일의 옛 화폐 단위인 마르크도 금과 은의 무게를 잴 때 사용되는 2분의 1 파운드라는 의미의 무게 단위 마르크에서 유래했다. 프랑스의 리브르와 이탈리아 리라 역시 파운드를 뜻하는 단어라고 한다. 헝가리 은광산 명칭과 연관이 같은 요하미스 탈러의 주인말 탈러에서 유래한 미국 달러까지 고려하면 주요 화폐 단위가 모두 이런 금속과 이런저런 관련이 있다. 또 대부분의 화폐 단위들은 금속의 무게를 재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셈이다. 이처럼 일정량의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의 무게에 따라 주된 금속화폐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불 수단으로서의 믿음과 소유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켜줬다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화폐의 기준이 되는 무게 역할을 하던 금속으로는 금과 은이 경쟁했다. 사실 전근대 사회에선 은을 기준으로 삼는 문명권이 일반적이었다. 은본위 제도를 했었죠. 왜 그러냐면 그 스페인이 이제 저쪽 중남미 포르투갈 나눴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포르투갈은 이제 그 약간 브라질 조금 먹고 그쪽 좌측은 스페인 거였죠. 그래서 이제 멕시코나 이런 데서 은광이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완전히 수탈해갔죠. 완전히 피를 쪽쪽 빨아먹듯이, 모기가 피 빨듯이.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갔냐면 중국으로 왔어요. 다 교역을 했어요. 왜 그러면 영국 사람 이제 홍차 같은 것도 마시고 비단 같은 거 사고 이렇다 할 그 영국이나 뭐 네덜란드에 얘네들은 수출할 상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을 이제 쭉쭉쭉쭉 이렇게 갔다 온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 중국은 이제 은이 막 넘쳐나는 거죠. 그러면 임진왜란 전부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구원병 왔잖아요. 이여송 얘네들이. 근데 그때 조선에서는 화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나 쌀로 이렇게 교환하는. 그러니까 완전 미개한 나라, 경제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되게 황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려 시대에는 주화가 있었죠. 근데 조선 시대는 성리학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에 대해서 이런 관념이 발달하죠. 숙종 때 뭐 상평통부 만들고 겨우 이때 돼가지고 이제 상업정이 다시 이제 제위치를 찾은 거죠. 근데 이제 뭐 결정적 계기는 1859년 미국 네바다에서 대규모 은광이 발견되면서 은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은이 완전히 오니까 중국 청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인플레이션 이런 거지. 은본위제였으니까 그때. 은량을 주잖아요. 항상 뭐 그 할 때도 보면은 다. 그럼 그 인플레이션 되니까 그 자체가 흥청망청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편이 막 유입이 돼요. 예수의 얘네들이 꾀임으로 인도에서 재배해가지고 그걸 이제 삼광무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편이 들어오고 중국의 그 도자기나 비단 뭐 차로 버려들인 것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결국은 중국이 완전히 인플레이션 됐다 디플레이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막 해줬다가 갑자기 막 디플레이션 된 거예요. 요즘에 이제 트럼프가 그것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작전 세우고 있잖아요. 달러 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러면서 망한 거죠.
물론 아편 때문에도 망했죠. 아니 뭐 군사력이 떨어져서 망할 수도 있고 뭐 소태우가 뭐 이화원 별장 파가지고 망할 수도 있고 뭐 일본이랑 청일전쟁에서 망해서 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적인 거로 따지면 이게 제일 큽니다. 예. 오미자차 한번 마시고요. 1871년 음본위제를 고수하던 독일이 근본위제로 이행하면서 금 대세로는 굳어졌다. 근본위제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제 금도 충분히 나오니까, 그리고 은이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금은을 같이 하는 게 맞긴 맞죠. 어차피 때마침 독일은 보불 전쟁의 승리로 프랑스로부터 50억 프랑의 배상금을 받아 근본위제 전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다. 독일이 근본위제를 실시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다량의 은이 국제시장에 나오면서 금의 가격이 상승하고 은의 가격은 떨어졌다. 이보다 앞서 대규모 금광도 발견됐지만 금과 은은 다른 효과를 내게 된다. 1850년을 전후에 캘리포니아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금광이 발견돼 금가격이 하락했다. 골드러시죠, 속칭 말하는. 서부 개발 미국. 하지만 대규모 은의 발견이 근본위제의 퇴출을 가져온 것과 달리 금광 발견으로 근본위제가 위축된 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통용되는 금은 양 본위제가 쫓겨났다. 금은 양 본위제는 금과 은의 가격비를 고정적으로 정해놓은지 그와 연결해 화폐를 발행하는 것으로. 보니까 이거 금양 본위제가 이로스 35달러 그 고정한 거랑 비슷하잖아요. 국제 금은 시세가 자국에서 가격비가 같거나 비슷해야 유지된다. 그런 대규모 금광 발견으로 국제시장에서 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면서 은은 해외로 유출되고 국내엔 금만 유통돼 사실상 자연스럽게 근본위제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 소위 프랑권 국가들이 1870년대 근본위제로 이행했고 미국도 1900년에 근본위제를 채택했다. 근데 미국이 웃긴 게 루스벨트 대통령이 민간이 금 거래하는 걸 막았어요. 참 되게 황당한 나라예요. 이렇게 자유주의 국가에서 처벌받고 그랬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 IMF 금 모으기 운동도 참 병신짓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싶어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때랑 지금에 생각해보면 뭐 20년 흘렀지만 국가가 망한 걸 왜 개인이 책임져야 됩니까? 예? 멍청한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이 되면 유럽과 북미, 일본, 아르헨티나까지 주요국이 금에 기반을 둔 화폐체제를 구축했다. 고전적 근본위제가 자리 잡은 것이다. 더 클래시컬 골드 스탠다드죠. 이때에는 지폐를 통화당국에 들고 가면 언제라도 금이 법이 정한 무게의 순금으로 바꿀 수 있었다. 1914년 이전 영국에서는 1파운드당 순금 113.0016 그레인으로 교환됐고 미국에서 1달러당 순금 23.22 그레인의 비율로 퇴환됐다. 컨버트 됐다. 바꿔준다는 거, 퇴환 자체가. 금 퇴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영국은 정상적인 거죠. 이 자체는 속임수가 없고 금과 은과 연동돼야 된다. 항상. 아니면 뭐라도 비트코인이라도 연동이 돼야죠. 정부가 그러니까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걸 발행하면 안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으로 사기 쳐먹고. 근데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경제학자들이 어차피 복지를 위해서 예산 같은 게 필요하니까 굶어 죽는 사람, 빵도 못 받는 사람을 위해서 지폐 화폐 발행 많이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합의를 했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걸 왜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합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뜯어내는데. 사실 허경영이 하는 식으로 해도 정부가 빚지는 않아요. 헛돈 쓰는 거 아니면. 이명박 4대강만 했어도. 그러고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위제, 은본위제는 현실의 바탕을 둔 화폐제도잖아요. 비트코인이 실체가 없다. 그럼 달러는 실체가 있습니까? 뭐에 연동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연방준비은행, 패드가 모든 이 서버가 다 폭격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어디에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를 빌리고 얼마를 한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랑 예를 들어서 북한이 EMP탄 쏴가지고 완전히 전자기기를 완전히 무력화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서버가 해외가 있다고 해도 해외까지 뭐 외계인 침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전 지구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린다. 침공해서. 물론 외계인은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증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통장 잔고를 없어요. 그래놓고 정부에서는 통장 없애, 종이 통장 없애려고 그런 뻘짓이나 하고 있고 참 어이가 없어요. 에? 물론 그걸 가져가도 안 되죠. 그러면 거기에 찍힌 건 바로 오늘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걸 뭐 프린트할 수도 없고 계속. 에. 그래서 뭐 19세기 후반 금과 은 생산이 모두 늘었지만 도금속의 유상이 극과극으로 달라진 근본 유제로 이행 배경에는 영국의 힘이 있었다. 바로 금의 가치가 지고지선에서가 아니라 최강국 영국이 근본 유제를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원래 중세부터 나폴레옹 전쟁 때까지 영국은 은본 유제 국가였다. 영국 화폐 단위인 파운드 스털링은 법적으로는 스털링 은의 무게를 재는 단위에서 기원했다. 하지만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잉글랜드 중앙은행이 전비 조달에 전력하는 과정에서 은본위가 폐지돼. 항상 보면 전쟁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돈이 부족하니까 또 유태인 이런 자본가들은 양쪽 국가에 다 빌려주죠. 그 러일 전쟁이 왜 일본이 이겼는지 아십니까? 유태인이 빌려줘서 그런 거잖아요. 야코비. 예. 그래서 이긴 거지.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러일 전쟁 이긴 건 영국이 러시아 남하 정책을 막으려고 일본을 도와준 것도 있고 뭐 그렇죠 뭐. 예? 복잡하게 뭐 이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지 뭐. 그것도 다 돈 때문에 이기는 거죠 뭐 다. 당시 최대 교육국으로 주요 운송국이며 해외 자본 수출국이었던 영국의 화폐가 사실상 국제지불 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던 점이 배경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근본유제 안정성 1차 세계대전에 흔들리게 된다. 항상 전쟁으로 흔들리고 파운드의 기본을 둔 안정은 무너지고 각국 시민들은 전시에도 화폐로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금을 확보하려고 서둘러 돈을 금으로 바꿨다. 이에 각국 정부는 서둘러 금태화를 중지하면서 자연스러운 국제 통화 제도가 마비했다. 이 나쁜 놈들. 예? 처칠이 어떤 도시 폭격하는 거 독일 폭격하는 거 알면서도 얘기 안 해버려. 걔네들은 죽어. 결국 폭격 맞아가지고 독일 애들한테. 그 목적은 독일 암호를 영국이 풀은 거 발견되면 그게 더 피해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정부에선 그런 식으로 소수를 희생시키는 거죠. 백성을 희생시키고. 나쁜 놈들이에요. 모든 정부는. 고급 역사, 동서를 막론하고 정부는 다 나쁜 놈들입니까? 예. 아니면 한 가지 예만 들어보세요. 좋고 착하고 그런 정부가 100년 이상 지속된 나라가 있으면 내가 얼마나 그러면 이 사람들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근본위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각국 정부는 근본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영국과 러시아는 금의 생산량을 높여 금 보유고를 높인 정책을 펴게 된다. 당시 영국은 식민지인 남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금광을 최대한 이용하게 된다. 반면 대규모로 금이 산출되는 해외 식민지가 없는 프랑스와 독일은 개인이 수장하고 있던 금을 외국적 호수와 함께 모여들어 부족분을 충당했다. IMF 금모으기 사태가 이때 있었어요. 이 사기 행각이. 나는 그 금모으기 사태를 이런 음모론자의 계략이라고 생각해요. 지네들 금 쪽쪽 빨아먹으려고. 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연상된 조치다. 이렇게 모은 금이 웬만한 금광과 견줄만 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딨어. 애국심을 호소하고. 애국이 어딨습니까? 우리 각자도생 사회인 거 세월호에서 다 느끼지 않았으면. 저는 진작부터 알았죠. 역사를 공부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전부터. 지금은 제 의견에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다. 내 가족이 먼저다. 난 그걸 알아요. 나는 그걸. 예양이라는 사람 한번 검색해보세요. 예양과 진양자와 지백 이런 사람들을. 아니 조양자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너무나 당연시되는 달러 기축통화 유치에 금이 갔다. 과거 영국의 힘을 바탕으로 유지된 근본위제와 파운드 기축통화가 무너지게 된 데는 영국의 지도력 상실과 그에 따른 신뢰와 권위 상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달러의 유상이 예전만 같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반복되는 역사의 무서움을 느낀다. 금이나 은에 대한 인류의 애착은 인류사 불변의 현상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선 냉정한 현실 정치의 역학이 자리하고 있다. 정치 권력이 안정될 때만 금이나 은도 다른 쇠붙이와 달리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금과 은은 좋은 거죠 뭐. 자, 김동욱님 그래요. 이 블로그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네이버에. 거기서 보시면 되고. 클래시컬 골드 스탠다드라고 돼 있죠. 근본위제도.
언제야? 1913년도 14년도가 있었지. 근데 그 연방준비은행 14년도 여기에 이탈한 거잖아요. 근보유제 폐지하면서 지네들이 마구 찍어내려고. 예. 미국 경제 발전은 미국 철도 산업과 서부에 연결되면서 성장했죠. 예. 그것도 금광 때문에 철도가 깔린 거 다시고 인프라가 깔린 거죠. 이 자체가. 그리고 링컨이 철도 산업 변호사였던 거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참. 그리고 뭐 카네기 이런 때도 나오고 막 철도 뭐 록펠러나 이런 부자들도. 예. 지금 철도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이런 산업이죠. 세계에 뭐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일제나 얘네들이 그 서구 월강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하는 게 뭡니까? 경인선부터 깔았죠. 철도부터. 예. 수탈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니까. 예. 손문이 보니까 내가 보니까 민국 통속년이라는 최동번 그 중화민국 역사 소설이 있어요. 응? 그거 보니까 손문 이 자식이 철도 부설권을 가지고 있었어. 나는 손문이 프리메이슨을 생각하는데 존경받을 사람 아니에요. 보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 신해혁명대 때 이제 총통 자리를 자기가 꿰찼는데 그걸 사임해줬어요. 그냥 자기 일대 총통하고 대통령이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뭐야 원세기한테 양보해준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 약간 서구의 약간 앞잡이 약간 그런 느낌. 많이 공부를 해봐야죠 또. 네. 내 그런 심증은 거의 있으니까. 삼민주의나 이런 게 프리메이슨 그 사상이랑 거 똑같고. 네. 했지만 자 이제부터 필자는 미국 달러를 금과 연동된 달러이며 궤도에 의지하는 철도에 비유한다. 철도가 궤도를 따라서 달리는 거잖아요. 철도란 건. 자동차는 그냥 궤도 없이 도로를 달리는 거고. 뭐 자동차야 뭐 오프로드로 뭐 가도 되죠 뭐. 에? 사륜 자동차는. 에? 근데 철도가 궤도를 이탈한다. 그게 어떻게 돈입니까? 지폐가 어떻게 생겼어요? 금 보관증이잖아요. 처음에 생긴 게. 금을 내가 이렇게 보관했다는 증서잖아요. 지폐란 거 의미가. 근데 철도 열차가 궤도 이탈이나 탈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 가끔 생기는데 엄청난 사상자를 유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지. 에? 미국은 1944년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주도권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어떻게 보면 승자의 저주가 된 거예요. 이겨놓고 다 이겨놓고 워낙 전쟁으로 피폐해주니까 미국한테 넘길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어떻게 따지면 미국의 조세 수입이 40%는 영국, 60%는 바티칸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식민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이 영국에.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그러니까 제가 한 건 거의 처음일 거야 아마.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요. 영국이 미국말 듣는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은 아직도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나 이런 애가 굉장히 reptilian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되게 순위 높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걔는 거의 2차 세계대전부터 하고 있는데 뭐 미국 대통령이야 뭐 8년 하잖아요. 뭐 4년 8년. 걔네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예. 미국의 야마시타 골드 혹시 들어봤어요? 제가 나중에 할 건데 필리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일본 놈들이 그 대동아 공영권 해가지고 뭐 동남아랑 막 하잖아. 한국을 해서 뭐 중국 치고 뭐 저기 사이판 섬까지 막 하잖아요. 금을 싹 쓸어가는 거예요. 막 필리핀하고 뭐 저기 파푸아뉴기까지 쳐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금을 거기 이제 다 털어간 거예요. 그걸 이제 모아놓을 거 아니에요. 금 다 한 곳에. 필리핀에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미국이 꿀꺽한 거죠. 예. 그 대신 그러니까 일본은 보면 전범을 뭐 죽이거나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돈 받고 뭐 731 부대 인체 가지고 그 실험하는 놈들도 다 풀어주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것들 다 받으니까 그냥 돈만 받으면 된다 미국은. 그래서 포트녹스에다가 요새에다가 이제 보관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봤나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보안이 철저하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반인 뭐 기자도 그렇고. 그래서 갔다고 했고. 그래서 미국 코는 내일을 달려야죠. 근데 이제 1971년도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으로 민간인 죽이기 위해서 또 전쟁 때문에 이게
또 경제가 이렇게 거덜나는 항상 보면 명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기기라도 했었어야지. 공산화라도 막았어요. 전 공산주의 싫어합니다. 반공주의자인데. 근데 그 말이 안 돼. 또 그래가지고 1972년부터는 나는 사기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러니까 보면은 1960년대가 미국의 제일 황금기 아닙니까? 그때는 달나라 갔는데 막 아폴로 11호가 지금은 못 가고 있어. 돈이 없어가지고. 막 케네디 때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그때 호황이랑 그때 미국을 바라본 세계의 그런 이목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미국 자체 아메리칸 드림이 있고 얼마나 훌륭한 나라였습니까? 1960년대. 70년대부터 이렇게 맛이 갔잖아요. 레이건노믹스에서 80년대 막 갔고 더 점점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완전히 트럼프에서 더 그렇고. 자, 그래서 2007년 2008년도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또 뭡니까? 달러는 기축통화니까 미국에서 막 찍어내면 한국이나 일본 찍어야 돼. 왜 그러냐면 수출을 해야 되려면 자국화폐 가치가 낮아야 되는데 미국이 막 발행 안 해? 그러면 미국 달러 가치가 낮아져. 그러면 한국 가치 상대가 높아지니까 한국은 또 찍어내야 돼. 더. 그걸 얼마나 더 찍어내야 됩니까? 또 강만수나 그 이명박 이놈들은 또 그때 원 없이 달러 그 환율 조정해가지고 막 그때 뭐 1,500까지 갔었잖아요. 그 1달러에 막 그때 엄청 힘들었잖아요. 우리 서민들. 거기다가 막 원유 뭐 유가도 비싸고 막 식량도 갑자기 막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해가지고 그 은행권에 돈 줬더니 그놈들이 식량이나 이런 옥수수나 이런 거 투기해가지고 그 가격 오른 거잖아요. 그게.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래도 아직도 정부를 믿습니까?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반성으로 뭐가 나왔어요? 사토시 나카모토. 저는 일본 정부에서 만들었다는데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야, 근데 이분은 진짜 천재죠.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이분은 경제학상을 받아야 될 천재인 것 같아요. 근데 가명을 쓰니까 이분은 어디 숨어 있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사토시다 하면은 이제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숨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구리다는 거죠. 뭐 유태인일 수도 있고 뭐 저는 아돌포 니콜라스 이 세력이라고 그 전에 그 일본에 있었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자 진짜 그 가설은 뭐 유태인이나 월가 미국 아니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땡땡회 등이 비트코인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타이타닉 코를 올림픽 코로 둔갑시킨 거 아시죠? 그래서 타이타닉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스타라인 회사 살리고 그래서 침묵 거의 막 너덜너덜해진 올림픽 코를 타이타닉으로 바꿔치기 가지고 타이타닉을 이제 계속 항해시켜가지고 뽕을 뜯은 그런 것들이 생각나죠. 그래서 침몰한 달러배를 버리고 비트코인을 바꿔치기 하려는 세력이 아닐까 한다. 왜 비트코인 최근에 떨어졌나? 또 엄청 떨어뜨려가지고 비트코인을 싸게 살려고 그런 거죠. 비트코인 캐시가 그래 그지 했잖아요. 비트코인 캐시 가격을 올리니까 비트코인 팔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로 몰리면 또 비트코인 캐시 떨어뜨리고 비트코인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잖아요. 자, 있습니다.